우리가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와 벌써 12월이야? 벌써 2020년이야? 맞아. 이거 다들 느끼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심리적이 아니고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뭐 소위 말하는 배꼽 시계처럼 밥 먹을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잠을 자는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걸로 노벨상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피터 맹건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한 실험을 했어요. 생체 시계가 점점 느려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사실이 이미 밝혀졌거든요. 네.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별로 실험 참가자들한테 눈을 감게 하고 3분이 됐다고 생각할 때 스톱워치를 정지할 수 있어요. 연구 결과 되게 재밌습니다. 우와. 20대 그룹은 3분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해요. 3분 30초를 딱 정확히 맞췄어요. 근데 60대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3분 40초 때 3분이 됐다고 스톱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가 느리다는 뜻이거든요. 느리기 때문에 3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고 3분 40초 됐을 때쯤에 3분이 됐다고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몸이 생체 시계가 느려질수록 외부 시간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보니까 중뇌에서 뇌 중에 있어 중뇌라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 흑질 영역에 도파민이 되게 많이 분비가 돼요. 근데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많이 분비될수록 뇌는 막 활발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생체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도파민 분비량이 떨어져요. 그 말은 결국 우리 몸 안에 내 안에서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동영상에 비하면 1초당 뭐 FPS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초당 10개만 샘플링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 느리게. 근데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1초당 10개가 아니고 20개, 30개를 샘플링해요. 그 말은 슬로우 모션이 된다는 뜻이에요. 젊은 나이 때는 보다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정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느리게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도파민 덕분에. 근데 늙을수록 도파민 분비가 느려지니까 같은 시간 내에 내가 샘플링할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적기 때문에 시간들이 빠르게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반증이 뭐냐면은 우리가 롤러코스터나 자이로 드롭 탈 때 꼭대기층에서 시간이 안 가잖아요. 맞아. 똑같은 시간인데 그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상황에서는 우리 몸에서는 그 보상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확 분비가 돼요. 결국에는 늙으면은 도파민 분비도 감소하지만 이거 말고도 심리적으로 만들어진 습관 있잖아요. 습관도 시간을 빠르게 하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은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어림짐작을 많이 해요. 어림짐작. 대충 이렇게 그냥 카테고리를 묶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빠르게 가게 한다는 가설도 있는데 기억이 단순해져서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뭔가 경험이 오면은 하나하나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몸 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들여서 그 시간과 노력을 쏟질 않는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빠르게 한다고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집단인데 나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한 집단은 작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자유롭게 서술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한 집단은 4개의 일, 학교, 사교 생활, 기타로 카테고리를 시켜서 그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유롭게 서술한 집단은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간다. 근데 카테고리 하는 곳은 굉장히 빠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결국 기억 안 하고 대충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 그거죠.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 내가 처음 바나나 먹었을 때 그 맛있는 기억은 나지만 100번 1000번 먹으면 더 이상 그 바나나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먹었는지. 학창 시절 어릴 때는 낙엽만 굴러가도 막 옷을 나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막 사소한 환경에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들이 시간을 천천히 간다고 느끼게 되는 거고 늙으면은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좀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제 효과적인 방법,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간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도파민 분비를 늘리면 되겠죠. 단적인 예가 커피라던가 뭐 담배, 마약 이런 것들 도파민을 극단적으로 늘려줘요. 근데 그거는 활성화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5분에서 1시간. 아, 너무 짧다. 또한 뇌에서 자연적으로 도파민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공급되니까 내부에서 나는 이제 기능 안 해도 되겠네 해서 점점 기능이 돼야 돼요. 바보 되는 의존적이 되는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외부의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더 시간이 빠르게 가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좋지 않고 결국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돼요.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쵸. 이렇게 새로운 맞아. 것들을 경험을 결국에
수많은 위인, 성공한 사람들, 경직을 부여한 사람, 이 사람들은 세바시라던가 세상을 바꾸는 강연, 훌륭한 강연, 테드 강연 보면은 다양한 독서를 많이 해라, 여행 많이 가라. 이게 결국 틀린 말이 아닌 게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시간을 느리게 간다고 느껴지고 그 사람은 좀 더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떠나거나 독서를 많이 하는 걸 추천하고, 그게 또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만으로도 도파민 분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대요. 사람을 많이 만나라.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약 20%의 미군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약성인 헤로인을 되게 많이 복용을 했어요. 도파민이 극단적으로 많이 들어났겠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이 헤로인을 끊고 일상을 복귀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렇냐면은 미국의 복지 정책이랑 가족들이 굉장히 관계를 형성을 많이 하려고 했고 도움을 많이 주고, 특히 미국에서는 군인을 되게 우대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런 도파민 분비를 도와줘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헤로인이 엄청나게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단하네. 뭐 그거 말고도 되게 이제 사랑에 빠지전이 도파민 분비가 많이 나요. 네. 뭐 사랑 많이 하시고 관계 많이 아까는 헤어지라며. 그거는 그거 드림이죠. 네. 접속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약 같은 것은 도파민인데 결국에는 네. 그 도파민은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본인을 노출시키라는 맞습니다. 엑소님의 이야기였습니다.